통합과학 2 1단원 변화와 다양성에서 두 번째로 화학 변화에서 첫 번째 파트인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입니다. 예시로는 첫 번째로 광합성이 있습니다. 의미는 식물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광합성의 영향은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는데 원시 바다의 남세균, 즉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산소가 바다와 대기 중에 축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원핵 생물이고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아노 그러면 최근 표현이고요. 시아노 그러면 옛날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썼는데요. 원핵은 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진핵이다 면 동물, 식물세포 등의 핵이 있는 세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축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포 호흡 나온 김에 광합성과 세포 호흡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포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 원인 ATP가 탄생을 하고요. 포도당이 아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아닌 탄수화물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설탕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리코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탄수화물의 예시는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등과학 그리고 통합과학 1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광합성은 반대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빛 에너지가 만나서 포도당과 탄소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주의하실 부분이 포도당만 가능하고요. 다른 물질은 포도당으로부터 합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역시 우리가 중등과학이랑 통합과학 1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시안 또는 사이안 그리고 시아노 또는 사이아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용어가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의미하는 색깔은 청록색입니다. 그리고 CN-이온은 사이아나 이온 또는 시아나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청록색 염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유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N-이온 자체는 무색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CN, 즉 사이아나 수소 또는 시아나 수소는 무색을 띠고요. 한국말로 청산이라고 합니다. 체내에서 물에 녹아서 H+랑 CN- 분해가 되고요. 이 CN-가 독성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KCn은 사이아나 칼륨 또는 시아나 칼륨이라고 읽는데요. 무색 또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청산은 HCN, 사이아나 수소 또는 시아나 수소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가리는 칼륨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산가리 하면 뭔가 초록색이나 파란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청산가리는 무색이나 흰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랑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물에 녹아서 K+랑 CN-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N-가 독성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화석연료의 연소 보겠습니다. 의미는 화석연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되고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반응입니다. 영향은 18세기 후반에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 산업 등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소가 나온 김에 세포호흡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위치는 생명체 내부입니다. 온도랑 압력은 체온 정도의 온도랑 낮은 압력이고요. 에너지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소는 위치는 생명체 외부입니다. 그래서 온도랑 압력은 높은 온도랑 높은 압력을 요구하고요. 에너지는 반응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당연히 한꺼번에 방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의는 지질시대의 생명체가 부패되기 전에 오랫동안 땅속에서 높은 온도랑 높은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예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등이 있는데요. 특징은 석탄은 탄소를 주성분을 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하면, 즉 완벽하게 연소를 하면 주로 CO2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석유, 천연가스는 탄소랑 수소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완전, 즉 완벽하게 연소를 하면 주로 CO2랑 물이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위치가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가 좀 부족하고요. 사우디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들은 화석 연료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약간 랜덤으로 분포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철의 재련입니다. 의미는 산화철 3번, 즉 Fe2O3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입니다. 영향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 철의 재련이 가능해졌고 재련한 철로 무기, 농기구 등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드디어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억할 부분인 철 보겠습니다. 장점은 단단하지만 비교적 쉽게 가공이 가능하고요.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근데 단점은 자연 상태에서 주로 산화철 3번, 즉 Fe2O3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철을 얻는 재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로마 숫자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한글 표현에 오른쪽에 붙는 이 로마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의미는 금속 이온이 여러 가지 전하량 가질 수 있는 경우에 표시한 금속 이온의 전하량입니다. 예시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 철은 산화철 2번과 산화철 3번이 있습니다. 2번은 Fe5고요. 3번은 Fe2O3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Fe2 플러스니까 로마 숫자 2, Fe3 플러스니까 로마 숫자 3을 쓰게 되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철 이온은 3 플러스, 산화철은 Fe2O3만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는 산화구리 1번은 CU2O입니다. 이때는 그냥 1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니까 로마 숫자 1 해주시면 되고요. 산화구리 2는 2 플러스 해서 2 플러스니까 로마 숫자 2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해당 단원에서는 구리 이온은 2 플러스만 나오고요. 산화구리는 CU5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 즉 이온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잠깐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3에서 12족 원소인 경우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 외우실 때는 1족, 2족 한 다음에 13족 해서 쫙 넘어갔습니다. 이 가운데에 존재하는 3번과 12종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20번까지의 원소가 해당되지 않는 족인 3번에서 12족에 해당하는 원소가 대표적으로 철과 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은 여러 가지 전하량을 가질 수 있더라라고 원리는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의 공통점 보겠습니다.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는 화학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